자, 이렇게 페르시아 왕 섹세르크세스 그리고 사자의 자식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300명과 함께 레오니다스가 이제 테르모필라이로 진군하기 시작했고 저쪽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대군이 내려옵니다. 마침내 이제 테르모필라이 근처까지 와서 이들의 대결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사실 테르모필라이가 스파르타에선 멀지 않아요. 저거 왜 굳이 저기까지 스파르타가 나서서 가서 싸운 거예요? 원래 도시 국가 중에 육군력이 제일 강한 걸로 유명했었어요. 스파르타가. 예.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이쪽 육로를 통해서 올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목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가 이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페르시아군이 엄청 많잖아요. 만약 넓은 평원에서 싸우면 그 유리하겠어요? 불리하죠. 이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엄청 많은 대군을 적은 수가 막기 위해서는 좀 자기들에게 유리한 장소로 유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테르모필라이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그 절벽이 보이죠? 여길 벗어나더라도 저쪽은 바다가 돼 있어요. 길이라는 게 굉장히 좁아서 한 15m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좁은 협곡 같은 느낌이었네요. 좋은 방법은 좁은 곳에서. 좁은 곳에서 하면 저쪽이 아무리 많아도 앞에서 싸우는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싸움밖에 안 되죠. 1대1로 싸우고 뒤에 줄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0명이 여기를 탄탄하게 지키면 저쪽에서 아무리 밀고 들어와도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장 대적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여기로 간 거죠. 여기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오해를 조금 벗겨낼 게 있는데 스파르타는 300명이고 저쪽 페르시아는 한 100만 명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계시죠? 몇십만 명이 왔다 봐요. 네. 그런데 사실 25만 명? 그 정도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죠. 테베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를 하면 한 7천 명. 7천 대 20. 그래도 엄청나죠? 네. 딱 10배씩 불리네요, 이 사람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7천 명과 저쪽 페르시아 25만 명이 대결을 하는 테르모필라이 전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방어군은 무기를 버리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페르시아의 친구라는 호칭도 얻게 된다. 이 호의를 받는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크세르크세스 왕은 현재 그대들이 소유한 것 이상의 땅, 훨씬 양질의 땅을 제공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주 전해져요. 거죠. 우리가 화살을 쏘면은 태양이 가려질 정도니 너희 굴복하라. 그 스파르타 애들이 우린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쏘는 화살이 그 태양을 막아준다면 우린 시원한 그늘에서 싸우게 되니 우린 좋다. 이런 식으로까지 포기를 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이 페르시아군은 언제나 그 넓은 지역에서 화살을 쏘고 경무장 보병이 기동성 있게 막 출격하는 이런 전술이었는데 이쪽으로 딱 몰아넣으니까 완전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거였죠. 이 좁은 곳에서는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페르시아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승부수를 하나 띄우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뭐지?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이 페르시아 사람 같은데? 네, 페르시아 군인데 다레이오스 왕이 키웠다는 군대죠. 페르시아의 특별한 군대입니다. 이모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네. 가면 쓰고 그거 아니에요? 네, 그 영화에서는 가면 쓰고 기괴한 모습으로 나오죠. 네.
이 근접전에서 도무지 이게 돌파가 안 되니까 경부장 보병을 다 빼고 이 임모탈 부대를 넣게 됩니다. 이 임모탈 부대의 수가 1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의 수와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죠. 이 1만 명의 임모탈 부대를 넣는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그렇게 쓴 거예요. 저쪽에서 부대가 오는데 10,000명의 애들이 하나씩 쓰러지면 또 들어오고 쓰러지면 또 들어오고 저 부대가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말 때문에 쟤네들은 불사의 부대라라고 불렀죠. 크세르크스 왕이 예. 이 이모탈, 이 불사 부대에 대한 아주 신뢰가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었죠. 예. 그런데 크세르크세스의 생각과는 달리 스파르타군과 막상 1대1 대결을 붙여보니까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예. 훈련의 결과이기도 하고 항상 이런 근접전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받은 친구들과 넓은 평원에서 기동성을 발휘하는 그런 전사들과의 싸움은 근위대를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나 스파르타 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크세르크스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런데 화가 나 있는 크세르크세스를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황금을 준다면 당신이 여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내부자가 있었구나. 네, 내부에 배신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보를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누설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정보였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게 그겁니다. 폐하, 테르모필라이를 통과하는 길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험하고 좁긴 하지만 이쪽에 여기까지 와서 뒤를 치면은 스파르타군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What secret path? An old goat track. It comes down on the other side of Thermopylae. 새끼를 알려줬구나. 실존 인물이구나. 예. 에피알테스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군대에게 알려줬어요. 그 단어 자체가 그리스 말로 악몽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렇게까지 만들어졌고. 맞아요. 그 이름 때문에 악몽이란 뜻이 생긴 거군요. 최악이다.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대비를 아예 안 해놓은 거예요, 레오니다스는? 레오니다스도 이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뒤쪽에 움직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레오니다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를 방어하거나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은 대응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느니 최대한 여기서 버티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여기에는 또 스파르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식구 중에 스파르타 전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배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인들이 옆에 쭉 서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대요. 방패를 들고 오거나 방패에 실려 오거나. 살아서 돌아오지 말아라. 네. 살아서 들어오려면 방패 들고 이겨서 오거나 아니면 장렬히 죽어서 명예롭게 와라. 방패를 던지고 살아남는 건 스파르타 군사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망가면 안 되는구나. 예, 이런 정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7,000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후퇴를 시킵니다. 너희들은 빨리 여기 싸우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후방을 방어하라고 얘기한 거죠. 나와 스파르타 전사 300명은 남아서 목숨을 걸고 협곡을 지킨다. 나머지 그리스군은 즉각 후퇴함으로써 목숨을 건져 훗날을 도모한다. 그리고 아마 레오니다스는 자기가 델피에서 들었던 예언도 떠올랐을 겁니다. 온 라케다이몬 땅이 헤라클레스의 후손인 자기 왕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리라.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온 페르시아 군에 맞선 스파르타군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전세가 기우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모두 죽고서야 이 전투는 끝이 납니다.